그때는 미국 진출이라는 게 먼 이야기였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꿈에만 그리는 그런 거여서 미국 진출 우리가 할 수 있을까? 제가 2007년 9월에 원더걸스 멤버로 텔미로 데뷔를 했어요. 원더걸스가 이미 데뷔를 아이러니로 했었고 그 이후에 제가 새 멤버로 합류를 하게 됐죠. 텔미부터 제가 같이 함께하게 됐어요. 이제 그때 당시에 많은 걸그룹들이 그 해에 많이 데뷔를 했었어요. 카라도 그렇고 소녀시대 분들도 그렇고 그때 2007년에 많은 걸그룹이 탄생을 했었죠. 사실 데뷔가 원더걸스가 먼저인가? 뭔가 비슷비슷했었는데 아무래도 텔미로 많이 사랑을 먼저 받게 돼서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사실 정말 막 바쁘게 활동할 때는 그런 거를 체감할 겨를이 없었어요. 스케줄만 하니까. 근데 정말 스케줄이 하루에도 진짜 세네 개씩 있어서 아, 우리가 진짜 많이 사랑을 받고 있구나. 그리고 뭔가 꿈에 그리던 그런 프로라든지 뭐 여러 큰 프로에서 많이 불러주시고 또 이렇게 대학교 행사를 가도 다 따라 불러주시고 같이 춤춰주시고 그런 걸로 인해서 많이 체감을 했죠. 그때 당시에 이제 유튜브 이전에 UCC라는 공간이 있었는데 그 공간에서 많은 분들이 텔미 춤을 따라 춰주시고 또 노바디 같은 경우에는 정말 한국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에서도 많이 사랑을 해주셨죠. 그때는 진짜 막 차 타고 이동해서 길에서 본 적은 없었는데 그때 이렇게 동영상 올리는 게 이제 유행을 타기 시작을 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텔미 춤을 커버해 주시고 또 다른 나라에서도 커버를 해주시는 걸 보면서 너무 신기하다. 약간 제가 어렸을 때 장기자랑할 때 선배님들 춤 따라하는 그런 느낌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 와 너무 신기하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죠. 포크송이 또 그때 많이 사랑을 해주셔서 뭐 저희는 열심히 활동을 했고 많이 사랑해 주셔서 감사할 따름이죠. 딱 1년 반 안에 텔소노가 다 나왔고 세 곡을 다 또 사랑을 해주셔서 그래서 오히려 저희는 그런 체감을 많이 못 느꼈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해외 활동은 많이 하지 않았었어요. 중국 진출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저에게 이제 해외 활동은 미국이 처음이었었어요. 아, 태국에서 몇 번 활동을 했었었고 근데 뭔가 본격적으로 뭔가 해외 활동을 하자 이런 거는 그때 당시에는 막 많이 크지는 않았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노바디는 인기가 많았었는데 이제는 무조건 해외 진출을 염두에 두고 하는데 그때는 그래도 우리나라가 기반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아시아 다른 나라에서 이제 활동을 뭐 콘서트라든지 공연이라든지 이렇게 같이 겸하는 느낌이었죠. 네, 본격적으로 뭐 활동을 많이 했었던 건 일본 시장을 많이 갔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저희가 데뷔한 지 사실 얼마 안 됐을 때여서 뭔가 본격적으로 해외 진출을 하자 이런 움직임은 제가 할 때는 시작은 아직 안 했던 걸로 기억하고 있어요. 제 기억으로는 2008년 말, 거의 2009년 초였던 것 같아요. 2009년 한 1월쯤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 이제 PD님이 저희를 다 부르셔서 우리가 미국 진출을 할까 하는데 너희들의 생각은 어떻니? 너희들의 결정에 따르겠다. 이렇게 해주셨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미국 진출? 그때는 미국 진출이라는 게 먼 이야기였거든요. 약간 진짜 꿈에만 그리는 그런 거여서 미국 진출 우리가 할 수 있을까? 그래도 뭔가 우리가 보고 따라하고 연습했던 그런 이제 미국 본고장의 가수들의 시장에 우리도 뛰어드는 거니까 한번 해보자, 도전해보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사실 저희가 어려서 그랬던 것 같아요. 너무 어려서 약간 일본 진출도 중국 진출도 미국 진출도 그냥 꿈에만 그리는 그런 얘기였고 단순하게 너무 좋아요 였던 것 같아요. 뭐 걱정하는 친구들도 있었지만 그거보다는 좀 더 야 해보자. 진짜 우리가 꿈에 그리던 거잖아. 우리가 뭐 비욘세라든지 그때 당시에 리안나라든지 뭐 마이클 잭슨이라든지 이렇게 많은 가수들을 이렇게 보고 자라왔으니까 그 시장에 우리가 갈 수 있다고? 진짜? 해보자. 약간 그런 꿈 같은 얘기였으니까 했던 것 같아요. 그냥 우리는 될 거야 이런 자신감보다 그런 거 있잖아요. 꿈에만 그리던 순간이 오면 그냥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연습생 때는 데뷔가 꿈이듯이 뭔가 많은 분들을 만나고 그 시장에 간다는 건 그냥 너무 어떻게 가늠할 수 없는 거여서 자신감이라기보다 그냥 한 거죠. 공연하고 무대 서는 게 너무 즐거웠고 이게 진출하는 게 어렸을 때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진짜 한켠에 그냥 꿈이었기 때문에 뭐 걱정하는 친구들도 있었고 뭐 저 같은 그냥 정말 단순하게 생각을 가진 친구들도 있었는데 대부분이 긍정적이었던 것 같아요. 아예 우리가 한국 활동을 아예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왔다 갔다 하면서 열심히 하면 되지 않을까. 그냥 막연한 그런 생각, 꿈이었던 것 같아요. 용감했죠. 몰랐으니까 더 용감했던 것 같아요. 어리고 몰랐고. 네. 그때 당시에는 뭐 일본어라든지 중국어라든지 그런 언어 트레이닝을 많이 받았죠. 언어 레슨을 많이 받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일본어를 위주로 받았고 다른 친구들은 이제 중국어를 배우는 친구들도 있었고 근데 영어를 배우는 건 없었죠. 그때는 네 일본어 아니면 중국어 공부였던 것 같아요. 그나마 제가 미국에서 학교를 잠깐 다녀서 그나마 제가 조금 했었고 뭐 다른 친구들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교육을 받았던 그 정도였죠. 뭐 중고등학교 영어 수준이었죠. 미국에서 정식 데뷔는 2009년 6월 20 며칠이었나? 그때 노바디를 영어 싱글로 저희가 녹음을 해서 발매를 했죠. 다들 영어 공부에 매진을 했죠. 이제 미국 진출을 하기로 결정난 순간부터 영어 선생님과 거의 하루 종일 동고동락하면서 영어 공부에 매진하고 또 인터뷰 준비도 하고 영어로 된 인터뷰인 거죠. 거의 영어 공부만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한 적은 생애 없을 것 같아요. 정확한 시스템을 저희가 다 배우진 않았지만 한국과 시스템이 좀 다르다. 또 거기는 이제 미디어 레슨이 또 따로 있어요. 저희가 또 영어를 막 이렇게 현지 분들처럼 이렇게 막 유창하게 구사는 못하니까 그런 미디어 레슨도 받으면서 영어 레슨을 받으면서 거의 달달달 외웠어요. 어떤 인터뷰가 나온다 그럼 딱 정해진 저의 대답을 다 써서 그냥 다 외웠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우리말이니까 그냥 편하게 뭐 이런 점만 조심하면 돼였지만 거기서는 저희가 어떤 대답을 할지 모르고 또 단어 자체도 약간 뜻이 다를 수도 있는 거니까 진짜 거의 달달달 누르면 나올 정도로 외웠었어요. 미디어 레슨은 이제 기자분들이나 혹은 리포터 분들이나 이런 매체들을 접했을 때 대하는 방법 뭐 예를 들어 대답하기 곤란한 질문이 나왔을 때는 이렇게 해야 된다. 뭐 혹은 이런 단어는 사용하지 않는 게 좋다. 그런 표현들을 많이 배웠죠. 또 저희는 이제 틴 분들을 타겟으로 하는 그런 그룹이었잖아요. 미국에서는. 그래서 뭔가 섹시란 단어는 쓰면 안 된다가 있었어요. 한국에서는 뭐 섹시란 단어가 막 그렇게 큰 단어는 아니잖아요. 그냥 뭐 섹시한 거 뭐 이런 거 되게 보편적으로 쓰는데 미국에서는 이제 어린 친구들한테 섹시란 단어를 쓰는 게 조금 안 좋은 이미지가 있더라고. 그래서 절대 그런 단어 쓰면 안 된다. 그런 것들을 많이 배웠죠.
데뷔 후에 처음 한 활동은 조나스 브라더스 콘서트 투어에 저희가 오프닝 게스트로 오프닝 멤버로 쓰게 되었죠. 조나스 브라더스라는 보이밴드가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뭐 지금도 너무나 유명한 그런 보이밴드인데 디즈니에서 이렇게 커서 그때 미국에서 가장 인기가 있었던 보이밴드였고 그 보이밴드의 오프닝 무대에 저희가 쓰게 된 거죠. 그 조나스 브라더스가 소속되어 있는 매니지먼트와 저희가 이제 계약을 하게 되면서 거기에 쓰게 됐고 사실 5개인가 6개의 도시에만 쓰는 거였었는데 이제 반응이 좋아서 이제 전 투어에 함께 하게 됐죠. 51번? 2번? 51번에서 52개의 도시를 같이 함께 했죠. 한 2달 반 정도? 그래서 북미 전 투어를 같이 다녔었어요. 오프닝에 쓴다는 것 자체가 신인을 홍보하기 위한 그런 미국 시스템만의 방법이에요. 워낙 나라가 크기도 하고 매체가 잘 발달되어 있지 않은 도시들도 분명히 있을 거 아니에요. 가까이 가서 투어를 하고 공연을 하고 팬들과 만나는 그런 홍보 방법인데 미국에는 음악 방송이 따로 없어요. 음악 방송이 따로 없고 보통 뭐 유명한 가수들이 토크쇼 앞에서 토크쇼 중간에 뭐 공연을 한다든지 혹은 다른 예능 프로에 잠깐 축하 공연으로 나간다든지 혹은 시상식 이때밖에 뭐 이렇게 방송에 출연할 기회는 되게 정말 한국보다 훨씬 적고요. 투어를 돌면서 그 도시마다 있는 라디오 채널을 같이 돌아요. 그래서 그 지역마다 그 가수를 알리는 시스템이었던 거죠. 지역에서 조그만 공연부터 아니면은 조그맣게 시작을 해서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거기를 베이스에 두고 이렇게 돈다든지 처음부터 대대적으로 막 데뷔 이런 건 없어요. 서서히 올라오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그 정도도 미국에서의 그 신인으로 따지면 엄청 대대적이었던 거. 왜냐면은 저희는 뭐 지역에서 조그맣게 공연을 해오던 게 아니라 그것도 조나스 브라더스면 우리나라로 따지면 지금 BTS 오프닝에 서는 거예요.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는 정말 유명한 가수의 공연에 무조건적으로 팬분들이 보러 오시잖아요. 그럼 무조건적으로 노출이 되는 그런 느낌이었죠.